네, 지금 뭘 살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10시에 전세역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 모셨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전세역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봅니다. 자, 이성훈 이사의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된 그 상승세를 뒤로하고 박스권의 움직임을 지금 몇 달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눌림목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판 쪽 네. 업체들의 실적이 좋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네. 2분기 실적이 시작하면서 기판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게 해성 DS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텍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은 한 차례씩 조정이 나왔었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연결해서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뭐 기판 쪽 실적 발표를 안 한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는 뭐 기판 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파생해서 주가의 조정이 나타났던 게 해외 시장 쪽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키로 본 게 해외 쪽 법인의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 네. 그 시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전분기부터 그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제 다음 분기인 이번 분기까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뭐 이스페타시스가 중국 쪽 법인도 있지만은 미국 쪽 기업들이 중국 쪽에 그 법인에 대한 포지션을 좀 줄여나가고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해외에 증설하는 그런 흐름이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매출의 볼륨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까지 함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한 250억 원대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원대 중반이 예상이 되고요. 기판주와 밸류를 비교하자면 조금 지금은 비싼 상황에는 있어요. 뭐 심텍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정도 이하까지 와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배, 7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기판 쪽보다는 이제 해외 쪽의 법인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 그다음에 2분기보다 3분기가 더욱 더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함께 하시고 주가는 최근에 조정세보다는 짧게는 한 7,310원대까지 한번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오고 더 뒤에는 이제 더 이전에 한 7,100원대, 7,000원대 이 구간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의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매수가는 한 7,400원, 네. 오늘의 저가 정도 수준이겠고요. 목표가는 8,100원, 매수가 한 좀 짧게 10% 정도 잡으셨네요.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단기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거겠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절대 주가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 근처에 와 있어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요. 장중에도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한 3% 정도의 이익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함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장중 공략주로도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공략주로도 이수페타시스를 함께 보자. 목표 주가는 8,100원, 매수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조금은 낮아진 가격대 7,400원 함께 제시를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바 보여주세요. 두 번째 종목. 지금 저희 속보 때문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다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도 중요하죠. 노바렉스를 볼 텐데요. 오늘자 현재 주가는 0.31% 강세입니다. 뭐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7월 내내 주가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지금 최근에 4거래일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호재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죠? 그 정부에서 건기식 관련한 예. 그 얘기 이제 써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오늘 또 이제 의외로 또 제약바이오 강하죠. 그쵸. 의외라기보다는 또 이제 또 순환매가 여기까지 들어오는구나. 네. 그런 쪽에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 강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또 맞아요. 예,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범위의 제약 바이오 쪽일 텐데 건강기능성 식품이면 그쪽과 연결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실적 안 떨어지고 소외됐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앵커님도 건강기능성 식품 아침마다 한 움큼씩 드시죠? 그거 없으면은 여기 못 앉아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의 원동력이다. 약으로 살죠, 약으로. 네. 약쟁이입니다. 예. 네,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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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그런 것 같고 저도 예, 그 힘으로 네. 네,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이게 한때는 그랬었죠. 그 코로나19 때 면역력이 중요하다라고 그쵸. 하면서 한참 또 커지던 시장이 그러면 그때 이후로 또 다시 코로나 유행은 계속 가끔씩 간헐적으로 재유행이 되는데 그럼요. 끊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줄이기는 해요. 너무 또 많이 먹는 게 네. 간에도 안 좋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예. 그냥 자체 체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쉽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화 잘 되라고 뭐 간에 좋아지는 간을 위한 약도 밀크시슬 막 이런 거 먹고. 그 홈쇼핑에서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네. 항상 네. 이게 나와서 이걸 먹고 있으면 또 네. 다른 거에 좋다고 다른 약을 또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먹다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팔랑귀. 네, 맞아요. 거기다가 또 약을 소화 잘 되라고 유산균까지 먹는 이런 세태까지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트렌드가 돼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쪽은 커갈 시장이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쪽에 그래도 규제를 좀 해제하는 게 두 가지 뉴스가 해당이 됐는데 네. 첫 번째가 백화점 대형마트의 건기식 판매 관련돼서 사전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할수 가판 있다. 네, 이런 데에서 판매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약 외품 쪽으로 약간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요. 맞춤형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그게 하는 거는 뭐예요? 맞춤형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이거는 간에 좋아.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어디 또 위에 피부에 좋아. 뭐. 네, 뭐 이렇게 이거는 또 장에 좋아 이런 거를 이렇게 요소 다 모아가지고 알약 하나로 만드는 거겠죠. 제조를 그렇죠. 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돼서 나에 맞게 건강기능성 식품을 맞춰서 약 입에 털어 넣느니 한 알로. 한 알로 이렇게 좋죠, 그럼. 네 이렇게 맞춰서 주문하게 되면은 언제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오. 이런 것도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더 시장 확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관련된 업체 쪽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한 37건의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영역을 계속 확대하는 거죠. 게다가 또 지금 국내에서는 CJ제일야당, 뭐 대상 웰라이프 네. 그리고 또 KGC 인삼공사, 종근당 건강 알려진 대부분의 건강기능성 식품 쪽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글로벌 40개국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또 잘 알려져 있죠. 미국의 GMC 이쪽도 고객사고요. 지금 호주의 블랙 뭐 많이 홈쇼핑에서 본 거예요. 이런 제품들 네. 네,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태국 쪽의 동남아시아 쪽으로 유산균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쪽도 하나의 또 영향을 끌어오겠다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있겠죠. 지금 지갑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동안 먹던 건강기능성 식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왠지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아침에 그 약을 뺐더니 오늘 좀 축 처져. 이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어떤 지갑 가벼운 것보다는 네. 내 계속 건강을 위해서. 먹던 거 못 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건강기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물류비나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매번 먹던 거니까 네. 거기서 큰 저항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아마 올해 지금 매출이 3,200억대 한 18%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70억 한 25%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900억이면 안 비쌉니다. 네. 그런 쪽에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좀 약합니다. 거래량이 한번 많지 유입되는 게 좀 않네요. 확인돼야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 노바렉스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하락의 역순 정도로 보게 되면 어떤 실적 발표하고 네. 전혀 들어갔을 때 한 3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는 노바렉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개 종목을 공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훈 이사의 공략주는 아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의 오늘장 주가는 1.9%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의 주가 차트가 박스권이 많네요. 네네. 네, 아셈스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시장 성격을 먼저 보자면 시장 전반적인 성격. 네, 이번 주 초에 언급드린 게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순환매가 못 돈 부분 같은 경우가 순환매가 돌면서 개별주가 네. 함께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렸고요. 네. 절대 주가가 약간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이러한 시장 성격에서 좀 수급이 덜 유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유입되면서 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과 맞춰서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핫셈스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차트를 먼저 함께 볼게요. 차트 보면은 올해 초 같은 경우 이제 상장을 했다가 한 18,9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10,0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네. 다 지금 박스권으로 치자면 상단 부근까지 와 있는데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신발 판매 같은 경우가 의류의 재고, 신발의 재고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일컬어지면서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고, 네.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초점 자체는 재고에 대한 이슈에 그런 물음표가 있지만은 종목들이 좀 불안한 측면을 반응을 하기보다 새로운 모멘텀에 반응을 하다 보니 네.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일단 무수염색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29개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수염색이라고 하면은 염색을 할 때 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없이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양산형 장비 제작에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양산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모멘텀에 반응을 하는 장이다 보니까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타겟은 그 나이키 쪽으로 일단은 이 부분에 무수 염색 부분에 수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신발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 기존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보니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실적을 되돌아가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한 80%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실적 체력이 올라오는 단계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쪽,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이쪽에 무수 염색 부분에 대한 수주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뭐 지금 부근입니다. 이게 단기 평선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큰 변동보다는 이러한 단기 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매수가는 뭐 현재가 수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이상 정도 한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셈스라는 기업이 좀 생경해서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제 올해 2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그 방식들이 좀 친환경이에요. 뭐 네네. 접합하는 것도 본드로 접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필름과 필름을 붙여서 사물과 사물을 접합할 때 쓰는 그 핫펠트 필름을 네. 사용을 하고 말씀해 주셨던 네. 그 무수염색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물로하는 염색이 아니라 진공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폐수를 좀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착한 기업으로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올해 상장한 기업입니다. 2월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주가 상황은 상장 당시 주가와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네네. 관련해서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아셈스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김민수 대표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솔 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주 일단 한솔 제지 오늘장 1%대 강세고요. 이 종목도 단기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주가입니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성장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싸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싼데 실적 성장까지 계속 되겠느냐? 답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봤을 때는 레벨업을 시도할 수, 그러니까 빠른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기다리게 되면 어느 정도 여력은 다시 찾을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잘 아는 제지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뭐 산업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가멸지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거기죠. 카드 긁고 쭉 나오면서 거기 그 열로 인해서 종이가 써서 네. 얼마 내가 지출했다. 이거 많이 쌓이면 나한텐 부담. 네, 카드사한테는 좋겠. 네. 예, 뭐 이렇게 되는데 국내에서 거의 90% 공급을 합니다. 아. 그런 쪽에서 알려진 회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멸지 같은 경우 그러면 한때 또 지금 모바일 영수증 많이 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냐라는 쪽에서 부담을 좀 갖는데 네. 실적 보다 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그러면은 배달 음식 시키시죠. 네. 그러면 배달 주문지 다 뭘로 나오냐면 이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종이로 나오거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바일 영수증으로 모바일 그냥 안 해주고요. 영수증인데 음식에는 딱 붙어 있죠. 이게 다 맞아요. 이 가멸지 쪽으로 들어오죠. 배달이 진짜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가멸지 사용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의외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네. 그걸 보게 되면은 제가 카드 영수증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가 해외 수출입니다. 이쪽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북미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모바일 영수증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쪽은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해외 쪽에 대한 변화 여전히 양호한데 게다가 특수지 같은 경우는 포스지, 라벨지 모두 다 올해 두 번째 10%씩 인상을 했고요. 가격. 예, 그리고 또 라벨지도 7월 달에 한 10% 인상을 했고 왜 인상이 나오냐면 그만큼 펄프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저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좀 덜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한솔제지 지난 한 3분기 정도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네. 가장 단적으로 뭐 그 원가가 올라갔고요. 게다가 또 물류비나 또 다 운송비 올랐죠. 이런 게 다 올리다 보니까 네. 거기 대처를 못해서 보통 분기당 보니까 150억, 200억 가까이 나왔던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안정화됐을 때 수혜, 특히 펄프 가격은 아직 고점권이라고 하더라도 네. 목재 가격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거의 최근 들어서 저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봤을 때는 펄프 가격도 좀 안정받는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만 보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 한 6,300억 한 47%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이 569억, 146%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용들이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약간 1분기가 주춤했던 것까지 감안해서 한 영업이익 1,280억 정도 약간 보수적이라고 생각도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시총이 3,300억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고 배당도 4.2%. 오, 많이 주네요. 예, 실적 좋아지면 배당 좀 더 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봤을 때는 좀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갈 변화가 아닐까 생각 들어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아마 지난 고점 때 15,000원대 부분 안착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좀 저항대, 즉 네.
1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방관점 쪽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재질을 확인해봤습니다. 목표주가 18,000원, 또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성우 이사는 녹십자, 세 번째 공략주죠. 녹십자를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주 너무 좋고요. 이 네. 가운데 녹십자의 주가가 무려 4.7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녹십자는 더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어제 기사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FDA와 함께 희귀와 관련된 그 부분을 전임상 단계부터 네. 이제 임상 진행까지 함께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점, FDA와 함께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 예, 그 부분인데 그 반대급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렇게 추진하는 건 좋아요. 네. 그다음에 국내 최초라는 점은 좋은데 네. 반대급부로 이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발생하는 아주 희귀. 상당한 희귀 질환이거든요. 그럼 상품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격은 비쌀 텐데 다만 그 임상 단계에서 또 환자의 확보 같은 경우도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타날지 그게 물음표라는 점에서 네. 두 가지 뭐 장단점 짧게는 그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만 워낙 절대적인 주가가 하락을 해 있다 보니까 나눠져 있어서. 작은 모멘텀으로도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요. 오늘의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제 시간외로도 일부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강한 흐름이다 보니까 함께 반응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7만 원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저가가 한 17만 3,500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한 17만 5천 원까지는 추격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짧은 매매로 17만 8천 원을 제시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게 의미가 없네요. 18만 3천 원 짧은 매매 구간으로 목표가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손절가는 16만 5천 원을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사실 수익성에 있어서는 뭐 매출을 엄청나게 증대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FDA와의 신약 개발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가격에서 녹십자의 목표 주가는 17만 8천 원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을 빠르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 이 종목이 뭘까요? 저는 사실 좀 생경한 종목이긴 한데 네. 현재 주가는 보합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네. 차트 보니까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네, 생경까지야 뭐. 네. 네. 일단 이 회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 관련된 쪽에 비슷한 의료 기기 쪽, 네.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이제 RF 고주파를 통한 의료기기 쪽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 리프팅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해야 돼요. 예, 뭐 스칼렛이라고 하는 쪽이고 실펌 같은 경우는 기미 홍조 치료 그리고 또 지금 스킨 스탬프라고 하는 쪽은 화상 여드름 치료 관련된 쪽 휴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이 회사의 제품을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업 이름은 지나갔겠죠. 처음 들어보니까. 네, 지나갔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더 잘 알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인데 근데 이런 쪽에서 장비가 80% 소모품이 20%다 보니까 소모품 쪽으로도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 국내에는 매출 비중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그래서 근데 눈여겨보는 거는 해외에서도 잘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6%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숫자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피부 미용 기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 소모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FDA 승인 받았고요. 그래서 실펌X 받았고 거기 들어가는 TV라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 재료라고 합니다. 네, 이것까지도 바꿔야죠. 같이 받았기 때문에 북미 확장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의료용 광선 조사기라고 하는 스마트룩스 미니까지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확대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일본 쪽도 공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는데 쇼난 뷰티 클리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최대 규모의 병원 체계에 공급 계약 체결했고요. 중국도 같습니다. 시우안 제약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5년 동안 180억 규모. 그러면 좀 기대가 되겠죠. 네, 이런 쪽까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고 거기다 벗어나고는 있는데 실적 동향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졌던 실적 개선세 올해도 이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영업이익 55억, 네. 올해 76억, 성장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시총이 한 1,200억대 정도 되는데 워낙 이제 성장세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저희가 제조업체에 비슷한 PER 주기는 힘들겠죠. 이런 쪽으로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한 목표가 2,400원대 정도가 하락하기 전대 가격대입니다. 네. 이때 좀 매물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2,400원 정도를 1차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 역전 종목 각각 세 종목씩 알려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가운데 두 분의 히든카드가 각각 어떤 종목인지가 궁금해요. 이성훈 기사님은 항상 마지막 종목 히든카드를 하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녹십자가 히든카드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고개를 네, 절레절레. 녹십자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네네. 짧은 매매 쪽 제약바이오가 좋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히든카드는 아셈스 같은 경우를 저도 좀 선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기업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뭘까요? 그냥 안정을 노려야 되겠죠. 안정한. 네. 그걸 또 이사님도 가운데 거 골랐으니까 네, 저도 가운데 한솔 걸로. 재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6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각각 탑픽 종목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후성의 주가가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니까 11%대 좀 급락세 보이면서 16,55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전해지는 걸 보니까 해외 중간 지주사 후성 글로벌의 상장 추진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중간 지주사의 상장 추진이 이게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이슈인가요, 이성우 이사님? 네, 일단은 기본의 본업에서 네. 후성이 프리미엄,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던 부분이 이제 해외 부분의 성장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해외 법이 폴란드라든지 이 부분에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인 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게 상장을 하게 돼서 네. 떼서 나가게 되면은 분리돼서 나가면. 네, 그런 거죠. 이게 기본 체력 정도, 지금의 기본 체력 정도만 밸류를 또 받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요 사업부였는데 떨어져 나갔을 때의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의 본업 같은 경우도 원래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은 네. 그 관련된 가격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중국의 데이터가 빠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반응은 첫 번째로 해외에서 조금 성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그 부분이 빠진다는 점. 네. 두 번째로는 본업 자체도 2분기 피크 이후에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가 반응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 모멘텀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의 방향이 아래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도 대응이 맞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시세 위르나 특히 아래 그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네. 네. 김윤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후성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하는데 지금 네.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네, 앞서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후성의 가치가 상장으로 돼서 또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후성 글로벌이죠.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후성의 프리미엄은 사라진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쪽에서는 일단 비중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좀 갑작스러운 뉴스긴 하지만 그쵸. 네, 하락이긴 하지만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 관련한 소식이 지금 사실 어제 단독 보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좀 전해지면서 후성이 장중에 좀 매물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성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10시의 전세역전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